여러분,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한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생산된 쌀, 또 올해 생산된 쌀, 풍년이라 과잉 생산된 분, 이 분을 다 사들여서 정부가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45만 톤이나 돼요. 45만 톤. 야, 참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서민들 죽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쌀을 이만큼 시장 격리하게 되면 쌀값은 또 올라가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장 격리 규모가 너무 많잖아요. 2015년에 20만 톤 시장 격리했어요. 풍년이 되면 항상 시장 격리를 해요. 이렇게. 2016년에는 29만 9천 톤을 했고요. 2017년에는 37만 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들어서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20만 톤 시장 격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쌀값이 안 떨어지니까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겁니다. 45만 톤을. 그만큼 말입니다. 쌀값이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는 거, 인정사정 없이.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20kg 한 가문이라고 되는 한 푸대가 54,228원이었다면 2022년에는요 47,725원이에요. 그게 뭐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죠? 2018년에 44,618원보다 떨어졌고요. 2020년에 48,143원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쌀값이 장난 아니게 떨어졌죠. 장난 아니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풍년이 그 핵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풍년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쌀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에는요. 1인당 쌀을 80.7kg을 소비를 했다면 2021년에는요. 56.9kg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급속하게 떨어지죠. 소비가 급속하게 떨어지니까 이게 쌀값이 그만큼 공급 과잉이 되는 거예요. 공급 과잉이. 저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뭐가요? 농필리즘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포퓰리즘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45만 톤을 시장 격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45만 톤. 이게 풍년이 들어서 과잉 생산이 됐는데 그만큼이 지금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사실은 이거 뭐 장난 아니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금액이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액이 올해만 2조 8,817억 원입니다. 2조예요. 2조. 3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사실 2005년에 1조에 1조 그죠? 대부분이 1조 대인데 아니면 2013년에는 6,879억밖에 안 되고요. 2021년에는 8,167억밖에 안 되지만 2022년은 2조 8,817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 예산을 시장에 있는 쌀을 격리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자, 실제 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올해 주요 예산을 보면 식량 작물 수급 안정에 6조 7,556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3조를 쓴 거죠. 2조 8천억을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진짜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스마트 농업 확산에 쓰는 돈은요. 고작 3,693억밖에 안 됩니다. 신산업 육성이나 수출 활성화에도
이게 8,441억 원밖에 안 돼. 2.1% 늘어났고요. 스마트 농업 확산은 1.7% 늘어났어요. 식량 작물 수급 안정이 6.3% 늘어나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쌀은 자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수입산까지 다 합치면 쌀 자급률은 100%예요. 그런데 콩은 어떤가요? 콩은 아마 자급률이 20%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20%에. 게다가 이게 옥수수는 어떨까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밀은요. 밀은 0점대입니다. 0점대. 0.7인가 됩니다. 자급률이. 예. 그러면 자급률이 그만큼 떨어지면 여러분 이게 이 농업 정책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쌀에다가 매입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해결할 능력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당장 밀값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바람에 이게 곡물값이 폭등했잖아요. 우리는 밀 다 수입하거든요. 예, 그러니 밀값이 적게 올랐으면 30%고 많게 올랐으면 2배까지 올랐다는 데가 천지인데 이럴 때 말입니다. 이 농식품부 예산을 활용해서 좀 밀도 더 재배를 하고 그리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국가 예산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쌀을 시장 격리하는 것만 능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쌀을 더 소비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밀 대신 쌀을 더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쌀을. 빵 대신 떡을 만들면 되고요. 이게 쌀가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밀로 만든 국수 말고 쌀로 만든 국수를 만들어도 되고요. 뭔가 다른 정책을 펴가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좀 아끼고 또 쌀값은 제대로 어떤 가격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물가는 좀 낮추는 왜냐하면 대체제가 있으니까 물가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물가는 좀 낮추는 그런 정책이 진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정권 교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뭐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어느 것보다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밀 대신 쌀이 가능하잖아요. 밀 대신 쌀이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과점이 지금 판판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제과점이. 그러면 분질미라고 해서 쌀가루 말입니다. 쌀가루를 가지고 해서 제과점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과점도 살고 쌀값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게다가 물가까지 낮출 수 있고 밀을 덜 수입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정책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쌀값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반발하는 거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물가는 지금 난리잖아요. 야채값 폭등 야채값이 한두 개가 폭등이에요. 어디 고기값도 폭등 공산품도 폭등 다 폭등하는데 쌀값만 떨어지니 이거야말로 정책의 오류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부터 이런 정책을 써왔어야 돼요.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런 정책을 잘 써서 이게 농업정책이 100년 대계가 되게끔 만들어줬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런 정책적인 어떤 성공보다는 이념적인 어떤 그 성공에 더 몰두를 한 나머지 정책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이지 합리적인 정책 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 겁니다. 이게 쌀 시장 격리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이미 2015년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들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폈다는 건가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단백질 이러면서 쌀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작에 했었어야죠. 진작에 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물가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아니 일거삼득인데 왜 못하죠? 일거삼득인데. 그러니 참 답답하다. 일거삼득도 넘을 거예요 아마. 밀 수입 좀 덜하게 되면 그죠? 밀 수입을 덜하게 되면 물가도 잡을 수가 있죠. 쌀값도 유지해서 농민들에게 뭐 지지도 받을 수가 있지요. 뭐 게다가 뭐 정책적 성공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 쌓을 수 있죠. 이게 많은 게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농정에 투입하지 말고 정책에 투입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포퓰리즘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포퓰리즘에. 그냥 퍼주면 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좀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네요. 윤석열 정부는 잘하겠죠.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빠르게 팍팍 추진해서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